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칩인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봄비가 내리겠지만 최악의 미세먼지를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전국 15개 시도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폐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면 심장에 악영향을 미쳐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심장 수축 기능이 떨어지면서 뇌졸중 위험도 커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국의 한 에이즈 환자가 줄기세포 이식을 받아 에이즈 완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첫 에이즈 완치 환자가 나온 지 10여 년 만의 일로 에이즈 정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경칩인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일부에서 봄비가 내리겠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소하진 못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에 약한 기압골이 지나면서 오늘 낮 동안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5mm 안팎의 봄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11도로 어제와 비슷해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미세먼지는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으로 어제와 비슷한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최악의 미세먼지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사실상 전국에서 시행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대상에서 빠졌지만 발령 기준은 충족해 사실상 전국이 비상 저감 조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17년 1월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지난 1일 9개 시도를 시작으로 12개에서 15개까지 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졌다는 방증입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이 엿새째로 접어듭니다. 최장 기록까지 세우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방법이 많지 않다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차량 이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를 다시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반면 일본의 미세먼지 상황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거리가 우리보다 먼 이유도 있지만 일찌감치 마련한 일본 정부의 꼼꼼한 대책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쾌청한 날씨에 거리로 나선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우리처럼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中国で結構あるっていうのは聞いたことあるんですけど、なんか日本であまりそういうのを感じたことはない。今のマスクは何のために？今花粉症なんでつけてるだけ。 한낮 도쿄의 초미세먼지 농도, 즉 PM2.5 농도는 거의 전 지역에서 20 마이크로그램 이하입니다. 서울과 비교하면 7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사흘 동안의 미세먼지 상황을 분석한 일본 정부 측 지도를 봐도 우리나라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붉거나 노랗지만 일본은 거의 푸른 계열입니다. 일본의 미세먼지 상황이 이처럼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것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중국과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가 큽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처음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정부보다 3년 정도 빨리 대응에 나선 겁니다. 現時点では直ちに影響があるというレベル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けれども、引き続き大気汚染物質のですね、そうした状況を調査するなど適切な対応を図っていくと。 일본 정부는 특히 대도시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디젤 트럭과 버스 관리에 공을 들였습니다. 배출가스 기준을 10여 년 전보다 무려 25배나 강화하고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 진입을 순차적으로 제한한 겁니다. 또 차량이나 폐기물 소각 등 주요 배출원 외에도 음식조리나 흡연 등 생활 주변에
다소 사소해 보이는 배출원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대책 마련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중국 탓만 하고 손을 놓은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빨리 찾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한 게 미세먼지 공포에서 멀어지게 된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대기오염 조사분석업체 에어비주얼의 지난해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4.01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조사 대상 73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들로만 순위를 따지면 칠레에 이어 2위에 해당합니다. 그린피스는 또 OECD 회원국 도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100개 도시를 추린 결과 한국 도시가 44곳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순위에서는 1위는 방글라데시, 중국은 12위로 나타났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최악의 미세먼지에 외출하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미세먼지는 호흡기뿐 아니라 심장이나 뇌질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호흡기를 거쳐 기관지로 침투합니다. 특히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고 폐 속까지 직접 들어가 폐렴이나 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폐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간 미세먼지가 혈관에 쌓이면 심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오염물질이 콜레스테롤과 뭉치면서 혈관을 막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실제로 미세먼지에 단기간 노출됐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68%로 호흡기 질환 사망자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심장 질환을 악화하면 뇌졸중 위험도 커집니다. 미세먼지가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수축을 제대로 못하니까 피가 고이는 거죠. 심장에 피가 못 흘러가지고 피가 못 흘리니까 혈전 같은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부전 같은 것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생존율도 좀 낮추거든요. 2015년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2,000여 명. 특히 사망률이 높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에도 미세먼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해를 줄이려면 평소 질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이렇게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미세먼지 공습에 공기청정기를 들여놓는 가정이나 사무실이 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대신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난 식물들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정집 거실의 한쪽 벽면이 온통 녹색 식물로 덮여 있습니다. 스킨답서스 등이 담긴 작은 화분 수십 개를 책꽂이 형태의 틀에 고정한 일명 바이오 월로 공기 정화 장치가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 발생이 많을 때는 물론 주방에서 요리할 때 실내 공기를 맑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집안 공기가 쾌적하고요. 어쨌든 뭐 분위기도 좋고, 네, 그리고 뭐 손님들이 뭐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네, 집안 공기가 쾌적하고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이오 월을 비롯해 다양한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는 농장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바깥의 4분의 1 수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관공서나 가정은 물론 학교나 유치원, 지하철역 등으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관공서나 개인이나 문의도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고 많이 설치하는 곳도 이제 많이 늘어졌습니다. 바이오 월 수준이 아니더라도 잎이 크거나 많은 식물을 키울수록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잎 표면에 달라붙거나 잎 뒷면 기공으로 흡수되는 원리인데 스킨답서스를 비롯해 수염 모양의 틸란드시아나 네프로네피스 등이 효과가 좋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통해 공기 정화 효과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2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급속하게 이제 식물을 통해서 정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 4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거의 실내 공기정화 식물은 겨울철 가습 기능은 물론 여름철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여러모로 꼭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영국의 한 에이즈 환자가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후 에이즈가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과학 전문 매체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지난 2007년 독일 베를린에서 같은 방법으로 첫 완치 환자가 나온 지 10여 년 만에 두 번째 사례가 나오면서 에이즈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에이즈에서 완치된 환자는 일명 베를린 환자로 불린 미국인 티머시 레이 브라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에이즈 합병으로 온 백혈병 치료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서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에이즈 바이러스 HIV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 것입니다. 최초의 에이즈 완치로 기록됐지만 줄기세포 이식 수술 자체가 워낙 위험한 데다 HIV 면역력이 있으면서 환자와 딱 맞는 공여자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 기적의 사례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이 런던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이른바 런던 환자 역시 에이즈 합병으로 온 암, 호지킨 림프종 치료를 위해 실시한 줄기세포 이식 수술이 완치의 열쇠였습니다. We waited 16 months before stopping in the post-transplant period just to make sure that the measures we had of the HIV reservoir in the body showed that there was very, very little virus there, if any at all. 이번 역시 보편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에이즈 치료법이라고 말하긴 이르지만 이른바 기적이 반복되면서 에이즈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nd it does mean that this is a proof of concept that a cure for AIDS can be found. 첫 번째 기적의 사나이 베를린 환자도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It's been very useful for science and for giving hope to HIV positive people. 의학계는 런던 환자의 완치는 베를린 환자가 요행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며 줄기세포 이식이 에이즈 치료에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동물이 잠자는 동안 손상된 DNA가 수리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연구팀은 실험용 동물로 자주 사용되는 제브라피쉬를 타임랩스 영상 기법으로 관찰한 결과 제브라피쉬가 자는 동안 신경세포 해관에 있는 염색체의 활동이 증가해 DNA의 손상이 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내용을 보면 제브라피쉬가 자는 동안 신경세포 내의 염색체 활동이 2배로 증가했고 이를 통해 깨어있을 때 쌓였던 DNA 손상이 복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동물이 잠잘 때 천적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DNA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잠을 자야 했다며 이것이 동물계 진화에서 잠이 생겨나고 유지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해커들이 군사용 해양기술 연구 결과를 탈취할 목적으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20개가 넘는 대학들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5일 사이버 안보 전문가와 전현직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하와이 대학, 워싱턴 대학, MIT 등 미국, 캐나다, 동남아 등 최소 27개 대학이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에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대학 중에는 한국의 삼육대학도 포함됐습니다. 컴퓨터 보안 전문 업체 아이디펜스는 이번 주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은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그걸 누가 당해? 라고 해도 막상 본인이 겪으면 피해가기 어려운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실제로 2016년에 17,000여 건이던 피해 건수가 2017년에는 24,000여 건, 작년 11월 기준으로 31,000여 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카톡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과 같이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실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속임수와 사기를 당하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